자, 지난 시간에 그 범죄 성립 요건으로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고, 이게 이제 그렇게 구성 요건, 저 범죄 성립 요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쁜 짓, 이거 이제 법에 위반된 성질. 그런데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요건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었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공란이 또 하나 있네요. 그럼 하나 더 있다는 소리겠죠, 이게. 두 가지 더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 칸수로 보니까는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아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구성 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성이 있으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살펴보는 거예요. 순서대로 되죠, 이렇게. 위법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뭘 또 봐야 되느냐? 그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쁜 짓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그 나쁜 놈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나쁜 사람 이렇게 표현, 이게 점잖게 해야 되겠지만,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 나쁜 놈이야. 그놈 아주 나쁜 놈이네, 이렇게. 왜 나쁜 놈이야?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난받아 마땅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서, 당연히 그 처벌조항, 그 구성요건, 해당되고, 그 나쁜 짓 위법성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게 또 이제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는데,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야 이제, 이렇게 보니까는, 그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나쁜 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범죄가 성립될 것 같아요. 이렇게 칸으로 보면은. 범죄가 성립되는 그 요건인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여기도 위법성과 마찬가지로, 뭐 또 공란으로 놔둔 거 보니까 또 예외가 있나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나쁜 짓을 했는데도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없다네 하는 또 예외적인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쁜 짓을 했는데 나쁜 놈이 아니다. 나쁜 놈이라 할 수 없다. 이런 예외 규정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 형사 미성년자, 심신상실, 강요된 행위, 법률의 착오 이런 부분 이런 규정이 있다. 그래서 이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정 하나씩 해가지고 형법 구조에 보면은 형사 미성년자 그래가지고 14세는 만 14세를 말하는 거예요. 14세 되지 아니한 자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이게 이제 그 말들이 많죠. 나이를 좀 낮춰야 된다. 아니면 이걸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그 사례로는 그 좀 유명한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캣맘 사건이 있죠. 어린아이들이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벽돌을 던졌는데 그 아래 있는 사람한테 이제 던져가지고 그 아래에 있던 그 캣맘이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은 그 사람을 살해한, 벽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거죠.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의 한 행위가 나쁜 짓이 아니라는 거,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뭐 이런 거 해당되지 않아서 나쁜 짓은 맞아요. 해가지고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나쁜 짓 위법성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나쁜 놈 하려다 보니까는 이 형법 구조에서 나쁜 놈이라고 못하는 거, 비난을 못하는 거. 왜? 걔네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만 14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쁜 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벌하지 아니한다. 그런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제10조에 보면은 심신장애인 그래가지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심신상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이것을 이제 심신상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심신상실 말 그대로 그 용어 뜻 그대로 그 마음과 몸을 상실, 몸과 마음을 모두 잊어버린 거예요. 뭐 어떻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해서 판례에서 그 선고한 사례 같은 걸 보더라도 그 정신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 또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술에 만취돼가지고 자기 동생을 칼로 이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죽은 동생을 끌어안고 자다가 이렇게 발견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 정신병력, 또 알코올 중독인 상태,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을 보니까는 또 정신병력으로 인해서 사망한 그런 가족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심신상실에 해당된다 해가지고 무죄를 선고한 벌하지 아니하는 거니까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심신상실은 거의 잘 인정해 주진 않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사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신상실일 경우에 벌하지 아니하는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심신미약이라고도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이제 그것까지 다 논하기에는 그 시간 부족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조에 보면은 강요된 행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어떻게 뭐 저항할 수가 없어요. 저항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해가지고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90년대 중반에 그 젊은 친구들이 그 범죄단체 조직을 결성을 했어요. 무슨 파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부자들을 뭐 살해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범죄단체 조직 목표가 뭐 그런 걸 정해놓고서 그 사람들을 납치해다 살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남녀를 납치하다가 남녀를 납치하다가 자기네들이 그 감옥 같은 것도 또 이렇게 빈 농가에다가 지하에다 그런 것도 마련해 놓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를 살해합니다. 남자를 살해하고 또 다른 사람도 납치에다가 또 살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남녀 납치했을 때 그 여자 보고 그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데 자기네들이 살해하는데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여자 보고 직접 또 살해하라고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납치된 그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말 듣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형편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어떻게 젊은 친구들한테 그래갖고 저항할 수 없는 폭력, 자기,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그 협박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죠. 그 여자가 이렇게 사람들 죽이는 데 도와주거나 또 직접 죽이거나 한 것도 그래가지고 그러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는 예를 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사건은 나중에 그 여자가 탈출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 범죄자들이 모두 일망타진되고 그 주범들은 모두 다 사형 집행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사건이었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강요된 행위는 그러한 사례를 좀 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의 착오도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제 그 행정사범 수사하시는 우리 특별사법 경찰 수사관님들 우리 수사관님들이 유의해야 될 게 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요 조항이 하나가 있어요. 산에 이제 골프장 건설하는데 그건 뭐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뭐 행정 절차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 골프장 건설하려는 그 관계자가 이제 그 행정기관에 가가지고 행정관청에 가서 허가 여부를 물어봤어요. 네가 허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 담당자가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담당자가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냥 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골프장 건설 관련 부분에 대해서 허가 받지 않고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왜 허가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느냐 해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담당자가 이렇게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알려줬는데 그럼 이게 골프장 건설 관계자는 더 이상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자기의 행위가 골프장 건설하는 그 사람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그러니까 법령에 대해서 그 관계 공무원이 잘못 가르쳐 준 거죠. 해가지고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걸 본 거죠. 그 담당자가 잘못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 해가지고 벌하지 아니한다. 이제 그러한 사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거를 법률에 착오하고 좀 구분해야 될 게 나는 그거 처벌받는지 몰랐어요. 그런 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행정사범 조사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할 거. 나 그거 처벌받는지 몰랐어요. 그럼 그 처벌받는지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나? 그건 아니고요. 법원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는 법률의 부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률을 알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법률에 착오하는 별도로 그러한 부분들은 다 유죄 선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수사관님들이 조사하실 때 그 사람한테 그냥 뭐 어떤 행위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지 이 행위에 대해서 처벌받는 거 알았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필요는 없다.
그것 가지고 뭐 따지는 건 아니니까 해가지고 일단 수사관님들이 조사할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이게 저 아까 그 판례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디에다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국토교통부에 물어봐야 되는데 저 국방부에 물어봤다든지 그거는 말고요. 그리고 엉뚱한 데다 물어본 건 말고 이 판례사례처럼 담당자한테 물어봤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진짜 그렇게 물어본 증빙 자료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자세하게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형사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는 왜 벌하지 않느냐? 이것은 이 사람들이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14세 미만자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심신상실자도 마찬가지고요. 해가지고 요거는 뭐 논의가 있더라도 형사 미성년자에서 요즘 많이 논의가 있더라도 일단 그 규정 현재까지 규정은 그렇게 돼 있다. 이거 이제 책임 능력이 없어서 벌하지 않냐는 거고. 그 다음에 강요된 행위는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기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하지 아니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것은 이제 법률의 착오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법을 위반을 했다는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책임 능력, 기대 가능성, 위법성 인식이 있어야 이거 처벌하는 거구나. 없으니까 처벌하지 않는 거니까는 이게 있어야 이제 처벌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세 가지 다 갖춰야 되는 거죠. 책임 능력, 기대 가능성, 위법성 인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여기도 뭐가 용어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도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요걸 뭐라고 하느냐? 요것은 이제 책임 이렇게 되겠죠. 해가지고 그러면은 범죄 성립의 요건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요거는 그 형사 미성년자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 요거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그랬으니까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책임 조각사유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책임 조각사유다. 그래가지고 범죄 성립 요건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구나. 이렇게 범죄 성립 요건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도 이렇게 지금 아셨을 테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책임 능력 있어야 되고 기대 가능성 있어야 되고 위법성 인식도 있어야 되고 책임을 인정하려면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위법성 나쁜 짓은 그 행위를 살펴보는 거죠. 행위 정당 행위 행위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정당 방위를 하는 행위, 자고 행위, 긴급 피난을 하는 행위, 피해자의 승낙을 하는 행위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고 여기 나쁜 놈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행위자 이 사람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강요된 행위의 상대방, 강요된 행위에 해당되는 사람, 법률의 착오를 일으킨 사람 해가지고 행위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위법한 행위자, 그 다음에 책임질 그 책임 관련된 행위자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위법성 조각사유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성이 있고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기소의견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게 기소의견으로 갈 텐데 그러면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검찰 송치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되는지 검찰 사건 사무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검찰 사건 사무규칙 그 69조에 보면은 불기소 처분 결정하는 그 종류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 종류가 기소유예 혐의 없음 가로 열고 범죄 인정한다. 이거 붙여 쓰는 거에 띄어 쓰지 않고 국어하고는 좀 국어 맞춤법에 좀 어울리진 않지만은 이렇게 붙여 씁니다. 이렇게 붙여 쓰고 이제 혐의 없음 가로 열고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죄가 안 됨. 그 다음에 공소권 없음 각하. 이게 이제 불기소의 종류예요. 불기소의 종류인데 기소유예는 뭔지 그러니까 한편 살펴보기로 하죠.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는 헌법 51조 해가지고 장량강경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출을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가지고 선처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기소를 유예한다는 거 말 그대로 기소하는 것을 좀 멈춰주겠다. 기소를 멈춰주겠다. 이렇게 그러는 거죠. 유예한다. 수사관님들은 송치할 때
범죄 피의 사실이 인정되면은 그냥 기소 의견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소 의견. 수사관님들이 송치하면서 기소유예 의견으로 송치하면 안 되는 거고요. 기소유예는 수사관님들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은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검사가 결정하는 거고 수사관님들이 이러한 의견을 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기소유예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 종류가 있는데, 이건 끄트머리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위법성 책임에 대해서 나쁜 짓, 나쁜 놈, 요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앞 단계에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었잖아요.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 처벌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 사례를 다시 말씀드릴 텐데, 끄트머리에서 말씀드릴 텐데, 그럴 경우에는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됨,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해가지고,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불기소 사유에는 이게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고수 사건, 고발 사건에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이게 가장 많은 거고, 이렇게 인정할 만한 고소인, 고발인은 뭐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 그때 이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을 처분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죄가 안 됨. 이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조각사유,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 해가지고,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그 다음에 몇 가지 또 있는데, 한두 가지 더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범죄 성립 요건, 개념, 용어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는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거. 이렇게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가 있을 때 수사관님들은 송치 의견에 죄가 안 됨, 이렇게. 법원에 가면 이렇게 무죄 선고되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 죄가 안 됨, 이렇게 하시면 된다. 나머지는 또 뭐가 있는지, 공소권 없음이라는 얘기, 공소시효 완성된 거, 확정 판결이 있고, 대표적인 거, 공소시효 완성, 아니면 피의자 사망,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법인 같은 경우에 청산 종결 등기, 이럴 경우에 공소권 없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하, 이것은 고소장이나 고소고발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아예 그냥 그 자체로 죄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2호부터 4호까지 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경우라든지, 보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된 거는 각하 처리한다. 조사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기소 종류에는, 이렇게, 불기소 종류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소유예,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됨,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제거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가 있으면 죄가 안 됨 의견으로 송치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내용 말씀드리려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은 죄가 안 됨 의견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는 또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느냐?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은 몇 년 전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었냐면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자는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판매하는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어느 음식점에서 오늘은 우리 집 개업 2주년, 1주년인가 2주년 기념, 아주 기쁜 날 해가지고 오시는 손님은 술은 모두 공짜, 이렇게 했습니다. 술은 모두 공짜, 이렇게. 현수막 비슷하게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고등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만 19세 미만자 청소년들이 와서 밥 먹다가, 보니까는 술은 공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걸 그냥 갖다 꺼내 먹어서, 공짜니까 종업원이 갖다 주지 않더라도 꺼내 먹어도 되겠죠, 이게. 허락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단속에 걸려가지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청소년 보호법 처벌 조항에는, 벌칙 조항에는 술을 판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음식점 주인은 청소년한테 술을 판매한 게 아니죠. 이게 그냥 준 거죠. 공짜로 준 거죠. 그래가지고 처벌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갖고 무죄 선고가 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건 이후로는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했어요. 또
개정해야 될 거 아니야. 다 그렇게 해서 처벌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는. 그래가지고 개정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자,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자도 처벌한다. 이제 그것을 개정해서 추가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렇지 않고 또 수사관님들하고 우리가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원산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원산지 사건에 있어가지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은 이전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었냐면 원산지, 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행령에 찌개, 탕, 반찬, 거기에는 이제 원산지를 표시해야 된다. 김치 원산지를 표시해야 된다. 찌개, 탕, 반찬, 거기에는 이제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단속 나가가지고 김치 원산지를 잘못 표시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그래서 기소한 사건이 어떤 내용으로 기소했냐면은 만두소에 들어가는 김치에 대해서 이제 메뉴판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김치는 국내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치는 국내산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이제 김치는 국내산을 제공을 했어요. 음식점에서 실제로 김치는 국내산을 제공했는데 만두소에는 이제 중국산을 썼어요. 중국산. 그래가지고 이제 왜 중국산 김치인데 왜 국내산으로 메뉴판에 했냐, 거짓 표시했다 그래가지고 기소했는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문구를 따져본 거죠. 해가지고 야, 만두소가 찌개야, 그러니까 찌개 아닌 건 확실하죠. 만두소가 탕이야, 탕이 아닌 거 확실하죠. 만두소가 반찬이야 했는데 만두소가 반찬인가 아닌가 이제 거기서 헷갈리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두를 반찬으로 주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만두는 반찬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처벌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무죄가 선고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법을 시행령을 고쳤죠. 해가지고 고친 내용에는 이제 뭐 찌개탕 뭐 반찬 이런 거 구분 없이 피해가는, 또 그것을 이제 보완하는, 그렇게 이제 개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님들이 이 특별법은, 행정사범 특별법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을 보면은 시행령이 위임하고, 시행령이 또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시행규칙을 보면 또 별표를 쫓아가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조항, 이제 구속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가지고 어떤 사건을 조사할 때는 이게 구속요건에 해당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됨 이렇게 하셔야 되고, 법원에 가면 무죄가 선고되는 거고요. 그렇다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게 이제 범죄 성립 요건이고, 그 다음에 위법성을 떨쳐버리는 사유, 조각하는 사유, 이게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게 있으면 위법성이 없는 거니까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정당행위 등. 그 다음에 책임 조각 사유, 책임을 떨쳐버리는 사유, 미성년자, 형사 미성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또 비난할 수 없으니까, 책임지울 수 없으니까는 처벌할 수 없는 거고 해서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 그 다음에 여기에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 있을 때는 죄가 안 됨. 그 다음에 구속요건 해당되지 않을 때, 처벌조항이 없을 때는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됨.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범죄 인정하는데 아까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수사할 때는 구속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과 책임은 당연히 있다고 가정하고 수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해가지고, 근데 실무상 보면은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 있는 경우에는 거의 100건에 한두 건 이술등말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좀 예외적인 경우니까는 크게 신경 쓰시진 않더라도, 이러한 예외 조항이 있구나, 이게 이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수사하시는 수사관님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항상 수사하실 때 극히 드문 사례라도 이러한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처벌조항, 벌칙조항,
있는 거, 그것을 이제 규정된 행위를 구성요건이라고 표현하고, 그 구성요건에 처벌조항에 해당되는 행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구성요건 해당성이 이제 범죄 성립 요건의 첫 번째 요건이고, 그것이 당연히 나쁜 짓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이제 위법성이라고 표현한다. 위법성이 두 번째 범죄 성립 요건이고, 그리고 나쁜 짓이면은 당연히 또 그 사람 나쁜 놈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책임 해가지고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것이 이제 범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